자, 최근에 부동산 거래량이 확확 줄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문의도 많으신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은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전반적으로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왔습니다. 최근에 기사 몇 개 보면서 흐름을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강남 재건축 용산 재개발 속도 알짜 입주권 잡아볼까 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입주권 양도가 제한이 있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전에 거래를 해야 되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 전에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거래는 사인 간의 계약이니까 거래는 되나 현금 청산 당하기 때문에 아무도 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미지상 나와 있는 것들은 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그다음에 용산구죠. 요 네 개 구만 지금 규제지역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다 풀렸습니다. 용산은 지금 굉장히 좀 지저분한 그런 인프라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 위주고요. 서초, 강남, 송파는 인프라가 완벽하죠. 기반 시설이 양호한 형태이기 때문에 재건축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뭐 워낙에 유명한 아파트들이니까 여러분들 위치는 잘 아실 텐데 음마아파트, 개포, 우성, 4차, 5차, 6차, 7차나 방배 15구역, 송파, 미성 이런 아파트들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전에 매입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3월부터 동의서 진구를 시작해가지고 한 달 만에 동의율 요건을 채웠습니다. 얼마나 하고 싶겠습니까? 이 몇십 년, 30년 거의 됐죠? 25년 전부터 재건축 한다 했는데 여태까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 받고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동의서 요건을 냅다 채웠고요. 그러나 동의서 요건이 전체의 4분의 3, 75%의 각 동별 과반수 이상인데 이건 상가까지 포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가 소유자의 50% 이상의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절차만 남았는데 이것만 하게 되면은 신청서 제출을 하겠다라는 거고 계획대로라면은 7월에 인가 신청서를 내고요. 올해 내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된 거야. 그럼 올해가 넘어가게 되면 올해 조합 설립 인가 받으면 내년부터 음마아파트는 거래 금지예요, 사실상. 그죠? 네, 그 투기과열지구가 해제가 될 수는 있겠죠. 강남구가. 그러나 거의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게 되면은 결국은 올해까지가 매도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입니다. 음마아파트 소유자들은. 그래서 물량이 나와서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파는 겁니다. 그리고 사는 사람도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음마아파트 조합원들 마지막 기회야. 그러니까 사는 거고. 그래서 거래가 좀 늘어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서울의 모아타운도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사실 모아타운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뭔가 완성되거나 진척이 빠른 단지들이 좀 나타나줘야 됩니다. 모아타운이 여러 개는 지정을 했는데 뭔가 최종적으로 시각적으로 완성된 건 없죠. 네, 그게 좀 없다 보니까 약간 지금 분위기와 엇갈리게 되면서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인허가 마지막 단계 돌입하게 되면서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겠죠. 네, 서울시장이 미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모아타운도 좀 많이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세금 관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임대 소득세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나중에 투자를 하시고 나서 그게 이제 전세를 댔건 월세를 댔건 원칙적으로는 임대에 대한 소득세를 내는 겁니다. 근데 기준이 좀 틀려요. 일단 1주택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월세나 전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득세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고가주택 기준은 12억이 넘는 거죠. 12억 원 넘는 집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과세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조건이 12억이 넘는 집이고 월세를 받고 있으면 종합 과세가 되는 거예요. 전세를 받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월세를 받고 있어요. 근데 8억짜리예요. 안 됩니다. 12억이 넘어가고 1주택인데 12억 넘어가고 월세를 받고 있으면 그게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 그러니까 배당소득이든 이자소득이든 아니면 이런 근로소득이든 이런 것들은 다 합산해서 종합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거를 내년 5월에 내는 게 세금이죠. 그런데 별도로 낸 세금도 있죠.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 같은 건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안 시키고 별도로 계산하는 거고요. 임대소득도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월세를 받았다고 한다면. 근데 이게 조건이 있어요. 지금처럼 그냥 웬만한 1주택, 고가주택이 아닌 1주택은 여러분들이 월세를 받건 전세를 받건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2주택이 됐다. 그러면 2주택이 됐을 때는 월세를 받고 있으면은 이거는 과세가 대상이에요. 근데 2주택이 있는데 둘 다 전세를 받고 있는데요. 이러면 또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복잡한데 임대소득세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올 1월 달에 정리해서 이제 찍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용만 간략하게 살펴보려는 거예요. 그러면 3주택자는 어떻게 되냐? 3주택자는 전세를 하건 월세를 하건 무조건 다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주임대료라고 있는데 간주임대료. 이 간주임대료는 뭐냐면은
전세를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그럼 전세를 받아서 내가 그거를 뭐 다른 데 유용을 해, 뭐 쓰거나 아니면 뭐 은행에다가 보증금을 받아갖고 예치를 합니다. 그럼 이자를 받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소득도 발생할 수 있으니 전세도 간주 임대료로서 소득을 받는 겁니다.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보증금에다가 3억 원을 빼요. 그 다음에 60% 곱합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보증금 받았습니다. 3억을 빼 7억이죠? 7억에 60% 곱합니다. 7, 6에 42, 4억 2천이죠. 4억 2천에다가 1.2%를 곱해 계산하는데 이 1.2%라는 것은 매년 달라집니다. 올해, 내년, 내후년 매년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기준금리, 시중금리가 어떤지에 따라서 약간 변동폭이 있습니다. 그럼 대략 420에 80, 한 500 몇십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너는 연간 500 몇십만 원 정도를 버는 소득이 있는 걸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전세 10억 있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해갖고 여러분들이 내가 월 한 200만 원 받는 게 있어요. 그러면 월 200만 원 받으면 2,400만 원이니까 2천만 원이 넘잖아요. 그러면 종합합산과세가 됩니다. 근데 내가 주택을 하나 월세 놓고 있는데 100만 원 받아요. 그러면 100 곱하기 12 하니까 1,200만 원이죠. 1,200만 원일 경우, 1,200만 원일 경우에는 이게 종합과세 할지 아니면 분리과세 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분리과세는 그냥 단일세율 14%고 종합과세는 6에서 45% 양도세랑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돈 모아 집 사고 스푼 장만 자칫하면 증여세 폭탄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깜짝 놀랄만한 얘기죠. 일반적인 용돈은 증여세를 내진 않아요. 여러분들 용돈 주면서 증여세 걱정하진 않잖아요. 근데 용돈이라는 범주가 통상적인 사회적 통념에 용인될 만한 수준이지 난 부자니까 용돈으로 우리 아이한테 한 달에 2천만 원씩 주겠습니다. 용돈이 아니죠. 네, 그런 것들은 당연히 증여세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과도할 것 같다. 세무사의 상담을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증여자별로 그 증여세 공제 한도가 있는데 서로 간에 배우자한테 한다 했을 때는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내가 배우자한테 6억을 줬어. 증여세가 얼마다? 빵원. 하나도 없습니다. 공제가 6억이 되기 때문에 직계 존속, 성년인 직계 존속한테 할 때는 5천만 원, 직계 미성년자 할 때는 2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성년이 아닌 어린 자녀들한테 줄 때는 2천만 원만 공제가 가는 거고 성년인 경우에는 5천만 원만 되는 겁니다. 직계 존비속이 다 마찬가지니까 뭐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든 뭐 아들이 아버지한테 증여할 수도 있죠. 그런 거는 하여튼 5천만 원까지는 되고 기차 친족은 1,0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렇게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잡아서 이 과표에 곱하기 세율을 하면은 이제 증여세가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생활비 금액이 과도하면 증여입니다.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가액을 주는 경우에는 세액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좀 과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증여세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